자, B는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걸까요? 내가 제일 잘 알고 오래 있고 내가 대장 같고 이랬는데 얘를 뽑은 게 내 위로 뽑은 건가? 여초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병원 언니 정지은입니다. 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고민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조언도 드리고 이렇게 종종 영상으로도 제작해서 공유하고 있는데요. 생각보다 인스타 DM이 많이 오거든요. 또 내용이 이렇게 긴 경우들이 많아요. 본인들의 사연을 막 얘기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길어지는데 그래서 제가 답장이 좀 늦어지는 경우들도 있고 결국은 답장은 다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고민되실 때 타이밍이 맞아야 힘든 상황에 도움이 될 텐데 제가 노력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하고 싶은 사연은 역대급으로 좀 긴 내용인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 병원이라는 여초 조직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정말 이게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에요. 저도 물론 겪어봤고요. 제가 사연을 좀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에 병원에 첫 취업을 했고 그전에는 서비스직에 계속 근무했습니다. 지금은 병원 2개월 차입니다. 근데 20대 중반의 어린 동료 B가 처음에는 일도 잘 가르쳐주고 잘 대해줬는데 가면 갈수록 상사 티를 내며 쌀쌀맞게 대하고 지시하고 업무도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힘든 일 떠넘기고 본인은 접수, 사진 관리를 하더라고요. 입사 초기에 직전 퇴사 자랑 이틀 정도 같이 일했는데 업무 분장과 퇴사 이유에 대해서 묻자 입을 꾹 다물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다행히도 근데 그 어린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데스크 업무를 쏙달하고 새로 뽑힐 직원을 케어하기 위해 현재 앉는 자리와 일을 좀 체인지해서 하게 해달라 하니 더 감정적으로 굴고 화를 내기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시도했더니 제가 자신의 자리와 일을 빼앗아 가는 것 같아서 기분이 나빴다 솔직하게 얘기하더군요. 그리고 우연히 인사 담당자와 대화를 나눌 일이 생겨 그 직원에 대해서와 현재 부서의 업무 분장에 대해 얘기를 나눴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 앞에 퇴사한 직원도 불균등하고 불공평한 업무 분장 때문에 퇴사를 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걸 그 직원 퇴사 시 면담 자리에서 알게 되었고 저를 채용하고 나서는 일을 다 가르치라고 한 거였고 일도 나눠서 하지 말고 골고루 하고 자리도 고정해서 앉지 말고 로테이션해서 앉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B가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더군요. 현재 B가 그만두는 이유도 본인이 데스크에서 에이스처럼 일했는데 A가 들어왔고 윗사람들이 저를 자기 위로 뽑은 것 같고 다른 일도 시킬 것 같아서 였더군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이렇게 진짜 리얼한 사연들을 쭉 보시니까 어떠세요? 현재 이 B가 퇴사하는 사유도 본인이 데스크에서 에이스처럼 일을 했는데 그러니까 주도권을 갖고 있고 내가 제일 잘 알고 오래 있고 내가 대장 같고 이랬는데 이 A가 들어왔고 또 윗사람들이 얘를 뽑은 게 내 위로 뽑은 건가? 막 이런 자격지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도 얘한테 더 시킬 것 같고 혼자 막 온갖 생각을 다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핵심입니다. A가 저한테 이런 스토리를 쭉 얘기를 해주고 조언을 구한 질문도 리스트업 쫙 해주셨어요. 근데 오늘 그걸 다 공유는 할 수 없고 여러분들께 좀 필요한 질문들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는 자, 이런 기싸움, 감정 싸움에 휘말리지 않고 병원에서 좀 심리적으로 편하게 좋은 동료, 선후배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물론 양쪽 말을 다 들어봐야 해요. 그렇지만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자, 이 내용이 진짜 팩트다라고 해서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모든 일의 원인을 키워드 하나로 정리하자면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B의 질투입니다. 그쵸? 이 질투라는 것은 사회생활에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B는 왜 이렇게 질투를 하는 걸까요? 불안해서입니다. 이거는 사회생활을 좀 하기에 앞서서 그 B, 그 사람의 자존감, 좀 형성된 자아와 사회성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바꿔줄 수도 없고 또 본인 스스로가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바꾸기가 좀 힘들죠. 자, 제가 A와 대화를 해보니 뭐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이 A는 예의도 바르고 또 제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세요. 뭐 이런 답변이 너무 감사하다 이런 거를 허례의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중하게 해주고 또 본인의 생각과 감정을 문장으로 요약도 잘하고 커뮤니케이션에 아주 능하다는 그런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일도 잘하겠죠. 그러니까 그간 여초 조직 생활을 하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유능한 사람은 여초 조직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다 이런 일을 겪어야 하는가? 네,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도 겪은 적이 있고요. 다양한 방식으로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다는 거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 그런데 저는 알아요. 저렇게 질투하는 사람은 결국 대부분 본인 발로 나가더라고요. 저도 사회생활 초창기 때 병원에서 한 2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한번 쫙 다 물갈이가 되더라고요. 자, 이거는 병원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제 친한 친구가 오랫동안 사회생활을 안 하다가 이제 커피숍의 매니저로 취업을 했거든요. 근데 뭐 딱 봐도 똑 부러지고 외모도 상당히 좀 호감형이고 정말 일을 잘해요.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직원 한 명이 그렇게 경계를 하더래요. 막 알려줘야 될 것도 안 알려주고. 그러니까 이게 커피숍에서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디저트 카페에서도. 그러니까 병원은 업무를 알려줘야 되는 게 더 디테일하고 많고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더 안 알려준다는 거죠. 자, 다만 제가 A와 대화하면서 느꼈던 점은 나이 어린 동료나 이 후배들을 대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관심사도 다르고 스몰 토크를 할 때 무슨 주제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화 과정에서 아, 이 사람은 좀 엄청 똑부러지고 차분한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여우라는 것이, 이 여우 아시죠? 여우 같아, 제 여우야, 이런 말 많이 쓰게 되는데 해석하기에 따라 안 좋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저는 사회생활에서 때때로 여우짓은 내가 일할 때 내가 좀 더 보다 편할 수 있는 하나의 요령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 어린 상사예요. 자, 그 사람의 태도를 보고 심리를 빨리 간파해서, 자, 생각해 보세요. 진짜 완전히 고수예요. 그럼 그런 자기 심리 상태를 노출을 할까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심리를 다 보이는 사람들은 하수란 말이에요. 자, 그럼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고 심리를 빨리 간파해서 나한테 유리하도록 좀 역이용을 하는 거죠. 불안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초반에 좀 적절히 내가 할 수 있는 업무만 좀 정도껏 하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업무를 배우면서 듣고 싶은 말을 계속 해준다든지, 이렇게 어린 분한테 배울 점이 정말 많아서 제가 병원 선택 진짜 잘한 것 같아요, 이런 멘트들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던져주는 거죠. 자, 사회생활에서 눈치가 빠르다는 것은 고객을 대할 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서로 동료 간에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고 그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나 싫어하나? 뭐 이런 생각들을 혼자 스스로 하면서 좀 힘들어하고만 있을 게 아니라, 아, 이래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가 좀 이렇게 대해줘 보자, 내가 태도를 나도 좀 바꿔보자. 그래도 안 되면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상사한테 살짝 흘려본다든지 다른 대안을 찾는 거죠. 물론 그 조직에 충분히 조금 적응을 하면서 그 과정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런데 자, 영상에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질투를 하고 본인의 또 위치를 이용해서 괴롭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럴 때 일단 멘탈 훈련이 정말 중요합니다. 아, 너 불안하구나. 너 내가 좀 대단한 사람이라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나서 나의 좀 이란 이안을 써본다는 거죠. 사실 좀 저처럼 멘탈이 센 사람은 이런 상황을 즐기는데 다 그렇진 않잖아요. 대인관계에 좀 예민하고 스트레스 받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얼마 전 올림픽, 이제 올림픽 폐막을 했는데 역도에서 박혜정 선수가 은메달을 땄습니다. 자, 그리고 박혜정 선수가 유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인 제가 정말 존경하는 장미란 금메달리스트이자 현재 차관님이 유퀴즈에 나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역도를 할 때 나보다 거기는 누가 더 빨리 많은 무게를 드냐 이거든요. 그럼 나보다 앞에 선수가 이렇게 역도를 들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사실은 캐스터도 그렇고 해설위원도 그렇고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못 들었으면 좋겠다, 실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장미란 선수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생각을 하는 자기가 너무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응원을 하면서 너는 너가 연습했던 만큼 다 들어, 나는 내가 연습한 걸 다 할게, 이렇게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똑같습니다. 이 사회생활에서도 이 관계성도 정말 중요하지만 본질은 뭐예요? 내 일을 그 병원에 있는 동안 잘 배우고 내 자리를 찾고 커리어를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주변에 있더라도 좀 이렇게 멘탈 훈련을 하면서 묵묵히 내 일을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나갈 사람은 나가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리가 생겨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연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드린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병원 생활에 많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도 감사함을 표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